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1,500평 임야가 2천만원에 나온 구매물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2,000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진입로는 있는지, 투자 가치는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물건관리번호 2024-18384-005번 사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고요. 처분하는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 자산의 구분은 압류재산이 구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면적은 34,711제곱미터가 되다 보니 1,500평 정도 되는 임야가 감정평가 금액 1억 400만 원에 나왔다가 10회 유찰돼서 2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나와 있는 구매 물건입니다. 먼저 어떤 위치에 임야가 나왔는지 지도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같이 보면 해당 물건 하이산 서쪽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고요. 해당 임야 평창역까지는 12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요. 차량으로는 17분 정도가 소요되는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평창 IC까지는 16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약 21분 정도가 소요되는 지역에 나와 있는 임야네요. 해당 임야 무엇보다 장점으로 보이는 거는 진입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해당 임야의 일부분도 이 진입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장도로는 아니고요. 임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해당 임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현장 느낌을 보기 위해서 로드뷰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임야 1,500평 정도가 구매가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면적도 굉장히 크고 평당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임야인데요. 쓸모가 있는 땅인가 아닌가 토지이용계획원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로 나와 있는 임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이 살펴보니까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전산지로 들어가면서 임원용 산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 우리가 임야를 선택할 때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임야의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임야를 준보전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우리가 준보전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야를 구매해서 개발을 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준보전산지로 들어가는 임야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보전산지는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전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애초부터 개발 목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임야를 보전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인용 산지랑 임원용 산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공인용 산지는 산지 중에서도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는 산지를 공인용 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 그린벨트나 상수도 보호구역 등이 공인용 산지로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공인용 산지는 개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공인용 산지보다 조금 더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이 임원용 산지입니다. 임원용 산지는 말 그대로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를 임원용 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지의 거의 절반이 이 임원용 산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용 산지도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산지는 아닌데요. 그나마 공인용 산지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임야가 임원용 산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임원용 산지라고 하더라도 경사도가 너무나 가파른 임야라고 하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겠고요. 산지 전용이나 이런 개발 허가를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야를 살 때는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사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임야를 살 때 딱 보면은 경사도가 몇 도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임야를 구매할 때 경사도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한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은 바로 임업정보 다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있죠?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셔갖고 구매하고자 하는 임야의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구매로 나와 있는 임야 주소를 입력해서 분석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해당 임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사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저 경사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야를 구매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사도에 대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지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구매로 나와 있는 임야 경사도를 확인해 보니 25도에서 30도 사이로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경사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사도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구매 물건처럼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임야를
험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임야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임야를 구매하셔서 개발허가를 내실 때는요, 각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경사도가 20도가 넘는 임야라고 하면은 보통 개발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30도 이상이라고 하면요, 그런 임야는 여러분들 산지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산지연금 신청 대상도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야를 살 때는 이 경사도를 확인해보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는 그 경사도가 굉장히 상당한 그런 임야가 공매가 나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 바로 옆에 땅을 보니까요,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밑에 쪽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치해놨고,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보니까 여기도 태양광을 설치해놨네요. 그러면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도 저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수익 구조를 한번 내볼 수가 있는 임야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임업용 산지에다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임업용 산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바로 임업용 산지도 태양광 패널 허가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다면요. 그런데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임야잖아요. 25도에서 30도 사이로 되는 험준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험준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태양광 쪽에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 게, 원래는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어 지는 지역에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2026년 상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 설치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 평당 2,000원도 안 되는 수준에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주변 토지 시세에 비해서는 싸게 나온 건지 비싸게 나온 건지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실거래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옆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그 임야 기억나시나요? 그 임야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데요, 2022년도에 이 땅 일대를 갖다 한 번에 다 사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은 쪽의 임야는 평당 4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짜투리 땅은 평당 8,000원 정도의 실거래가 됐네요. 그 다음에 해당 임야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계획관리지로 들어가는 임야들이 있는데요, 2022년 1월 달에 거래가 된 사례로는 평당 17,000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로 나와 있는 임야 농림지역으로 들어가고 임업용 산지로 들어가다 보니 생산관리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땅값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진입로를 접하고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평당 8,000원에 거래가 된 임야보다는 가치가 조금 더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임야가 10회 유찰돼서 평당 2,000원도 안 되는 수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임야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격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공매물건의 재산명세서를 보면서 권리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물건, 특히나 땅을 사실 때는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공매재산의 표시를 확인하셔갖고 지분만 나온 건지 전체가 다 나온 건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압류재산 공매로 나오는 땅들은 세금이 체납돼서 나오는 공매물건들이다 보니까 지분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분만 나온 건지 전체가 다 나온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해당 임야는 34,711제곱미터 전체가 공매가 나온 사건이 많네요. 그 다음에 배분요금의 채권신고 현황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셔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해당 압류재산 공매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4년 5월 21일에 설정된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 권리부터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본권은 자연인 상태의 토지로서 인접 필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며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는 바 분묘의 소재 여부 및 지적 경계 등은 사전 조사 후 이차에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내용은 분묘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준 게 아니라 이 10,000평이 넘는 땅이다 보니까 조사가 다 안 되다 보니 분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분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소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분묘라고 하더라도요, 토지 소유자한테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등기사항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차례 참가를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원용 산지로 들어가다 보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임야고요. 경사도는 꽤나 있는 임야가 되다 보니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점, 그러다 보니 감정가 1억 정도 되는 임야가 2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리스크는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이 차례 참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